국회의원을 3번만 하고 더 못하게 하자. 이런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였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역구 비례대표 다 합해서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그다음 선거에는 후보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3선 이상 의원들의 재당선 비율을 봤을 때 이번에 3선 이상 의원 가운데 재당선된 비율이 56%, 절반이 넘습니다. 전체 의원 당선 비율의 배가 넘는 건데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민영배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신인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동일 지역구 4연임, 4번 연임 금지하자 이런 것이 추진이 됐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얼른 보기에 그래 뭐 올해 해도 잘하는 거 없더만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럼 국민이 다 투표해서 결정하는 건데 왜 그걸 제한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발의를 했던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3회 제한법안을 왜 발의하셨는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좀 단초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 4연임을 금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 국회의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꼭 다선이나 이 중진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기득권에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중진 의원님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국회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서 입법부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견제하자라는 차원인 거고요. 같은 지역구에서 사전 금지 조항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뭐 일부 의원님들이 관심에서 논의한 거라고 생각하던데 무슨 저 정강정책 뭐 안에 무슨 의원의 임기 제한 같은 건 그런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제기가 전혀 황당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훌륭한 의원들이 다선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선거 풍토에서 보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 강세 지역인 아주 고정적인 뭐 7, 8개 지역이 있고 민주당이 무조건 깃발만 얻으면 되는 뭐 한 10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고 영남, 호남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회의원 개개의 역량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냥 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냥 당선이 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질은 높아지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당원 당규상으로 절대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공천을 제한하거나 감점을 준다. 네. 이런 것들을 당원 단계에 놓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계속 관철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전문제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한 방향이 됐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후년이면 벌써 지방선거 또 치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의원 선거 때부터 시도의원 선거 때부터 그러면 우리 한번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폐해들, 즉 의정활동의 질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정당의 지지도를 가지고 평가받는
이런 방식을 좀 개선하는 것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다선 의원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아무래도 더 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 공천의 과정이라는 것이요. 공천 그렇게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예. 네. 문제는 이제 공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된 말로 뭐 깃발만 꽂아놔도 되는 지역에서 천년만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요. 네. 차정 교수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이 유근건영 의원의 발의 자체를 저는 이 판례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실세 초선 의원이 쏘아 올린 큰 공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그 3년인 금지법안 2017년도에도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 그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예. 아무도 생각 뭐 기억도 없이 그냥 그 지나갔지만 실세 초선이 이 실세 아니라서. 초선이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권 차원의 힘이 실린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큰 공이라는 이유는 사실 이 그 국회의원 3년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7년도에 이용주 의원이 발의했을 때 이때 당시 보도된 언론을 보도를 보면 찬성이 75, 반대가 25입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피가 충혈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 지금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3년임 그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합헌 판결이 났는데 이 합헌 판결의 그때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선들에게 다선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이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단위임금에 그러니까 지금 박탈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헌법재판소에 또 물어본 적이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진짜 실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국민들이 지지하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큰 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잘못하면 그럼 차라리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들한테도 실시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국회의원 뭐 더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 여론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와 명분이 있는 주장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법안이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한다면 이건 이제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당원당규상에 동일 지역의 3선 이상을 금지하는 이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선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에서 이런 규칙을 만든다면은 그건 뭐 위헌 시비도 없을 뿐더러 그게 정당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이걸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단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아까 이제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는 단체장들의 그 위헌 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은 독임제 기관장입니다. 모든 권한을 갖는.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회의체의 구성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헌재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를 법으로 하자는 거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명분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러기보다는 각 정당이 일종의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당원 당규상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용기찬 부위원장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윤건영 의원이 주장하신 신뢰 회복의 문제와 안 맞는 제도라고 봐요. 신뢰 회복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행정부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선 의원을 저렇게 이제 다선 의원 중에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을 갈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걸 법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 주장하는 명분과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헌법 위반의 가능성이 커요. 자치단체장 경우에는 이게 법률에 그 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연임 규정,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을 두게 되면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 당규로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공천할 때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 듣다가 얼핏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차재원 교수가 큰 공을 쏘아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국회의원 임기 관련 문제도 그렇고
지금 들어가 보면은 개헌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직접 개헌 논의 이렇게 쏘아 올리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개헌을 좀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수도 이전과 관련돼서도 이 개헌에 대해서 수도 이전에 대해서 또는 개헌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뭐 부동산을 잡는다. 그럼 국민적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증세한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우회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형은택 부위원장. 네. 이게 근데 반드시 뭐 개헌이 필요한가? 물론 이제 헌법에는 뭐 임기 제한 한 번만 할 수 있다. 대통령처럼 아니면 감사원장처럼 2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물론 국회의원은 그건 없습니다. 근데 꼭 이게 개헌의 사항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거 자율적으로 맡겨놨을 때 당헌 단계에서 되겠느냐?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반대할 것이죠. 당헌 단계 통과시키려면 어느 정도 의원총회라든지 거쳐야 되는데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아마 국민들이 여론적인 어떤 이걸 받아서 법으로 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뭐 개헌까지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규정을 둔 데 되게 많습니다. 지자체장도 있지만 무슨 새마을금 같은 데도 보면 3번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많아요. 예. 조합장 같은 데도. 그런데 또 아마 개정안에 보면 지금 있는 분들은 한 번으로 본다. 앞으로 2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단서 조항을 둔다 그러면 예. 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국회의원은 헌법 창설기관이에요. 대통령처럼. 그럼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그거 법으로 중임하도록 만들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 헌법 45조를 이걸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임기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저는 오히려 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해당 상임위 관련 부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